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 시도하면서 연준 독립성 논란 그리고 금리 시장 영향을 중심으로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5일 월요일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를 했고요. 이미 몇 달 동안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공식적으로 모욕 아닌 모욕을 했었죠. 느림보다, 그리고 무능하다, 그리고 국가부채 이자 부담 늘어나는 건 파월 때문이고 국민들 삶이 어려워지는 것도 파월 때문이라고 모든 걸 파월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리사 쿡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허위 기재 의혹이라는 사안으로 해임 시도하고 있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리사 쿡 이사는 바이든이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끄집어 내렸을 겁니다. 렛츠고! 어쨌든 트럼프는 어떤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만으로 잠재적 범죄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해임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흑인이라는 이유도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웃긴 건 주택담보대출은 연준에 입성하기 전에 받았었고 민간인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연준 이사의 직무상 이유로 해임한다.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선이 다수의 시선입니다. 보통 연준 이사의 임기는 14년입니다. 리사 쿡 이사도 2038년까지 임기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벌써 해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리사 쿡 이사는 불법이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국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연준은 법원의 결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이 말은 간접적으로 리사 쿡 이사를 지지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큰일이고 시장이 우려하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 전에 연준 이사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FOMC는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준 이사들 7명, 매년 상시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3인자라고 얘기하는 뉴욕 연은 총재, 상시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지역에서 연은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4명이 투표하고요. 7명, 1명, 4명 이렇게 총 합쳐서 12명이 금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상시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연준 이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 결정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일단 트럼프 지명자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우먼은 금리 인하 찬성표를 던졌고요. 바이든 지명자인 쿠글러 이사는 자진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측근인 사람 미란으로 교체되었고요. 트럼프가 파월을 직접 해임하기에는 금융 파장이 크고 불가능하니까 주변 이사진을 압박하면서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리사 쿡 이사 강제 해임건이 단순히 이사 한 명이 모기지 사기 혐의로 물러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FOMC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 인사들까지 갈아치우고 본인의 통제력을 훨씬 더 강화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바이든 지명자들이 현재 리사 쿡 이사 강제 해임 사건에 대해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어쨌든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 연준 독립성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될 것이고요. 리사 쿡 이사 강제 해임 발언이 나오고 나서 시장의 반응은 바로 나타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달러 약세가 바로 나타나고요. 하지만 다시 시장이 진정되면서 다시 달러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금은 달러와 역사적으로 반대 성향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금은 오히려 상승하는 이런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서 금 가격 상승을 밀어 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다른 불안 요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추가하면서 금 상승세를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최근 4월 이후에 금 가격이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고점 트라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금 상승 자극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지금 관세로 인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반등으로 인해서 미국 성장 둔화도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런 요소 역시 금 상승을 자극합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고요. 최근 소비자 심리지수도 좋지 않죠. 그리고 8월 초에 있었던 고용 쇼크도
크게 나타나면서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증폭시켰고 금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금리하고 연동되는 2년물 단기 국채 금리는 당연히 하락을 했고요. 앞으로 연준이 더 비둘기파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하락했고요. 반대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훨씬 더 민감한 10년물 장기 국채는 오히려 상승했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장기채 국채 금리는 더 상승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리사 쿡 이사가 이때까지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반대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모든 연준 이사들이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했었고 고용 둔화도 신경 쓰이고 앞으로 지표도 본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얘기했기 때문에 연준 이사들도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 상황에서 리사 쿡 이사를 해임했다. 이거는 당장 금리 인하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연준을 장악해서 앞으로 통화정책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겠다 이겁니다. 연준 이사들 가운데 바이든이 지명한 인사들 마이클 바 부의장은 2월에 사임했었고 필립 제퍼슨 부의장으로 변경됐고요. 그리고 쿠글러 이사가 자진 사임을 했고요. 리사 쿡 이사까지 강제 해임이 된다면 트럼프가 지명한 이사들이 바이든이 지명한 이사들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트럼프의 영향력이 더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연준 이사들이 트럼프 측근으로 모두 배치가 된다면 나머지 연은 총재들에 대한 인사권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의 연은 총재들은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요. 연은 총재들까지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든 금리 동결이든 모든 건 트럼프 말 한마디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리사 쿡 이사 강제 해임에 대해서 합법이라고 판결이 나면 이상한 선례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이후의 대통령들도 얼마든지 연준 이사들을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강제 해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연준은 더 이상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색깔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 또는 동결하게 된다는 거죠. 현재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를 1회 또는 2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근들로 모두 바뀌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극은 일회성이라고 치부하고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만 시행할 것입니다. 계속 시장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버블의 버블, 정말 역사상 본 적 없는 버블 국면을 보게 될 것이고 금,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증시 모두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위험 자산들이 환호를 하면서 불꽃 랠리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도 파장이 올 수 있고 무너질 때 정말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리사 쿡 이사의 해임이 어떻게 판결날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일단 시장은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만 반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후폭풍들이 한꺼번에 올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Why